본 소설은 등장하는 인물, 지명, 단체, 사건, 배경 등은 역사적 사실과 무관하며 창작에 의한 허구임을 알려드립니다. 흥부의 비밀, 제비가 남긴 단서. 제1장 흥부전의 옛 이야기. 옛날 옛적 어느 마을에 흥부와 놀부라는 형제가 살고 있었습니다. 형인 놀부는 부자였지만 마음이 매우 인색하고 욕심이 많았습니다. 반면 동생 흥부는 가난했지만 마음씨가 착하고 정직했습니다. 놀부는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모든 재산을 혼자 차지하고 흥부에게는 쌀 한 톨도 나누어 주지 않았습니다. 흥부는 아내와 여러 자녀들과 함께 가난하게 살며 품팔이를 해서 겨우겨우 살아갔습니다. 그래도 불평하지 않고 착하게 살았지요. 어느 봄날, 흥부의 집 처마 밑에 제비 한 마리가 둥지를 틀었습니다. 그런데 뱀이 나타나 새끼 제비를 잡아먹으려 하자 흥부가 뱀을 쫓아냈습니다. 그 과정에서 어미 제비의 다리가 부러졌는데 흥부는 정성껏 다리를 고쳐주었습니다. 아이고, 불쌍한 제비야. 아프겠구나. 흥부는 제비의 다리에 나무 토막을 대고 실로 고정해 주었습니다. 제비는 고마운 듯 울다가 남쪽으로 날아갔습니다. 이듬해 봄, 그 제비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입에 박씨 하나를 물고 있었습니다. 제비는 박씨를 흥부의 마당에 떨어뜨리고 날아갔습니다. 흥부는 그 박씨를 정성껏 심어 기르니 가을이 되자 커다란 박이 열렸습니다. 박을 쪼개 보니 그 안에서 금은보화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이게 어찌 된 일이냐? 흥부는 하루아침에 부자가 되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놀부는 시샘이 나서 자신도 제비를 잡아 일부러 다리를 부러뜨린 다음 고쳐주었습니다. 이듬해 봄, 제비가 박씨를 물고 와서 놀부의 마당에 떨어뜨렸습니다. 놀부는 기뻐하며 박을 길렀고 가을에 박을 쪼갰습니다. 그런데 박에서는 금은보화가 아니라 도깨비들이 나와서 놀부를 혼내주었습니다. 놀부는 재산을 모두 잃고 가난해졌고 결국 착한 흥부에게 용서를 빌며 함께 살게 되었다고 전해집니다. 이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흥부놀부의 이야기입니다. 착한 사람은 복을 받고 욕심 많은 사람은 벌을 받는다는 권선징악의 교훈을 담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전래동화이지요. 그런데 과연 제비가 물어다 준 박씨는 단순한 기적이었을까요? 아니면 그 안에 우리가 모르는 다른 비밀이 숨겨져 있었던 것일까요? 만약 그 박 속의 금은보화가 정말 어디선가 온 것이라면 과연 어디서 왔을까요? 그리고 왜 하필 착한 흥부에게 주어졌을까요? 지금부터는 현대의 이야기입니다. 한 노련한 탐정이 우연히 발견한 단서로부터 시작되는 흥부전의 숨겨진 놀라운 진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제2장 시니어 탐정의 의뢰. 2024년 11월 서울 종로구의 한 조용한 골목에 자리한 강도연 탐정사무소. 68세의 강도연은 이제 정말로 은퇴를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최근 몇 달간 들어온 의뢰들은 대부분 시시한 것들이었고 그의 명석한 두뇌를 자극하는 사건은 거의 없었습니다. 서연 씨, 내년 봄에는 정말 문을 닫아야겠어요. 도현이 30대 조수 윤서연에게 말했습니다. 서연은 5년 전부터 도현과 함께 일해온 능력 있는 파트너였습니다. 선생님, 아직 이르시잖아요. 선생님 같은 분이 은퇴하시면 누가 어려운 사건들을 해결하나요? 요즘 어려운 사건이 어디 있나? 다 뻔한 일들만. 바로 그때 사무실 문이 노크되었습니다. 들어오세요. 문을 열고 들어온 사람은 40대 중반의 단정한 여성이었습니다. 대학 교수 같은 인상을 풍겼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고려대학교에서 한국사를 가르치고 있는 박미영입니다. 어서 앉으세요. 어떤 일로 오셨나요? 박미영은 조심스럽게 서류 가방을 열었습니다. 사실 좀 이상한 의뢰입니다. 혹시 웃으실지도 모르겠어요. 천천히 말씀해 보세요. 최근에 조선 후기 문헌을 연구하던 중 아주 흥미로운 기록을 발견했습니다. 박미영이 복사본 한 장을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이건 1780년경의 개인 일기인데 여기에 흥부전과 관련된 놀라운 내용이 적혀 있어요. 도현이 문서를 받아 들여다보았습니다. 흥부의 박씨는 단순한 농작물이 아니었다.
그 안에는 궁중에서 유출된 보물이 숨겨져 있었으며 이를 알고 있는 자는 극소수였다라고 되어 있네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박미영이 다른 자료를 꺼냈습니다. 일주일 전 국립중앙박물관에서 귀중한 고문서가 도난당했습니다. 그런데 그 문서에는 제비 문양이 선명하게 새겨져 있었어요. 제비 문양요? 서현이 관심을 보였습니다. 네. 박물관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그 문서는 조선 후기 비밀 문서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제비 문양은 당시 어떤 비밀 조직의 상징이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해요. 도현의 눈빛이 예리해졌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무엇을 의뢰하시려는 건가요? 그 도난당한 문서와 흥부전 사이의 연관성을 찾고 싶습니다. 그리고 만약 정말로 흥부전의 역사적 사실이 숨겨져 있다면 그 진실을 밝혀내고 싶어요. 도현이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전래동화와 실제 역사의 연관성. 흥미로운 주제였습니다. 수사료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진실을 찾아내신다면 얼마든지 지불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의뢰를 받겠습니다. 박미영이 떠난 후 도현과 서현은 자료를 다시 살펴보았습니다. 선생님, 정말 흥미로운 사건인 것 같아요. 그래. 이런 사건이 오랜만이야. 전래동화 속에 숨겨진 역사적 진실이라. 상상만 해도 흥미진진하군. 어디서부터 시작할까요? 우선 그 도난당한 문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자. 그리고 조선 후기 흥부전과 관련된 모든 기록을 찾아봐야겠어. 도현은 오랜만에 가슴이 뛰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런 복잡하고 흥미로운 사건이야말로 그가 평생 해온 일의 진정한 의미였습니다. 제3장 역사적 배경의 그림자. 다음 날 아침, 도현과 서현은 국립중앙박물관을 찾았습니다. 먼저 도난 사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기 위해서였습니다. 박물관 학예연구사 김정호 씨가 그들을 맞았습니다. 도난당한 문서에 대해 알고 싶다고 하셨는데. 네, 수사상 필요한 정보입니다. 도현이 탐정 신분증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문서는 조선 후기, 정확히는 1780년경의 것으로 추정됩니다. 개인 소장품이었다가 최근에 박물관에 기증된 것이었어요. 김 연구사가 파일을 뒤적이며 설명했습니다. 문서의 내용은 대부분 한문으로 되어 있었고 전체적으로 해독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가장 특이한 점은 제비 문양이었죠? 서현이 물었습니다. 맞습니다. 문서 상단에 아주 정교한 제비 문양이 새겨져 있었어요. 일반적인 장식이 아니라 마치 어떤 상징이나 표식 같았습니다. 혹시 그 문양의 사진이나 스케치가 남아있나요? 다행히 있습니다. 기증받자마자 디지털 촬영을 했거든요. 김 연구사가 컴퓨터를 켜서 이미지를 보여주었습니다. 화면에 나타난 제비 문양은 정말 정교했습니다. 단순한 그림이 아니라 복잡한 기하학적 패턴이 조합된 형태였습니다. 이상하네요. 이런 스타일의 문양은 일반적이지 않은데 도현이 문양을 자세히 살펴보며 말했습니다. 저희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전문가에게 문의해봤는데 조선시대 비밀 조직의 상징일 가능성이 높다고 하더군요. 오후에 두 사람은 서울대학교 규장각을 찾아 조선 후기 문헌을 조사했습니다. 흥부전과 관련된 기록을 찾고 있습니다. 서현이 사서에게 말했습니다. 흥부전은 주로 구전으로 전해져서 문헌 기록이 많지 않아요. 하지만 몇 가지 있긴 합니다. 사서의 도움으로 몇 권의 문헌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여기 민간전설집이라는 책에 흥미로운 기록이 있네요. 도현이 한 문헌을 펼쳐보며 말했습니다. 1780년경 한양 근교에서 실제로 흥부라는 이름의 가난한 농부가 갑작스럽게 부자가 되었다는 소문이 돌았다. 그런데 그 재물의 출처가 명확하지 않아 관에서 조사했으나 별다른 문제를 찾지 못했다고 되어 있어요. 실제 인물이었다는 거네요. 서현이 놀라며 말했습니다. 더 있어요. 흥부는 부자가 된 후 가난한 사람들을 많이 도왔으며 특히 관리들의 부정부패를 고발하는 일에도 관여했다고 전해진다고 나와 있어요. 부정부패 고발. 네.
그리고 여기 정말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흥부는 제비 문양이 새겨진 패를 항상 몸에 지니고 다녔으며 이를 본 사람들은 그가 어떤 비밀 조직과 관련이 있다고 여겼다고 되어 있습니다. 도현과 서현이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제비 문양. 박물관에서 도난당한 문서의 그 문양과 같은 것일까요?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도현이 다른 문헌도 뒤져보았습니다. 여기 궁중비사라는 책에는 더욱 흥미로운 내용이 있네요. 뭔가요? 1780년경 궁중에서 상당한 양의 금은보화가 사라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왕실에서는 이를 은밀히 수사했으나 범인을 찾지 못했다. 다만 그 시기에 민간에서 정체불명의 재물로 부자가 된 사람들이 여럿 있었다고 전해진다고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서현이 추론하기 시작했습니다. 궁중에서 사라진 금은보화가 흥부에게 전해졌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네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제비 문양의 비밀 조직이 관여했을 수도 있고요. 하지만 왜 하필 흥부였을까요? 도현이 깊게 생각하며 말했습니다. 아마도 흥부가 단순한 농부가 아니었을 거야. 그 비밀 조직의 일원이었거나 최소한 그들과 연결되어 있었을 것 같아. 그날 저녁 두 사람은 한국 전통 문양 전문가인 이승호 교수를 만났습니다. 박물관에서 본 제비 문양을 그려왔습니다. 서현이 스케치를 보여주었습니다. 이 교수가 돋보기로 문양을 자세히 살펴본 후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건 일반적인 제비 그림이 아니에요. 어떤 의미인가요? 이 문양의 구성을 보면 제비의 형태 안에 여러 기호들이 숨겨져 있어요. 이런 형태는 조선 후기 비밀 결사들이 사용했던 암호 체계와 매우 유사합니다. 어떤 비밀 결사요? 도현이 관심 깊게 물었습니다. 18세기 후반에 이민회라는 조직이 있었어요. 주로 관리들의 부정부패를 감시하고 백성들을 위해 일하는 비밀 조직이었죠. 의민회. 그들은 부패한 관리들의 재물을 가난한 백성들에게 나누어주는 일을 했어요. 일종의 의적 조직이었다고 볼 수 있죠. 그럼 흥부가 받은 금은보화는 의민회가 부정한 관리들로부터 되찾은 재물이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도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다면 전래동화는 실제 사건을 각색한 이야기였던 거군요. 그런 것 같아요. 민중들이 의민회의 활동을 동화로 만들어 후세에 전한 거죠. 이제 퍼즐의 조각들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결정적인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제4장 제비의 단서. 며칠 후 박미영 교수에게서 흥미로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경기도 양평에 있는 한 마을에서 제비각시 재단이라는 것을 발견했어요. 제비각시 재단이요? 전화를 받은 서연이 물었습니다. 네. 마을 주민들이 말하기를 300년 전부터 있었던 작은 재단인데 제비를 형상화한 조각이 있다고 해요. 혹시 우리가 찾는 단서와 관련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서요. 좋은 정보네요. 내일 가보겠습니다. 다음 날 아침, 도현과 서현은 양평의 작은 마을로 향했습니다. 마을은 산으로 둘러싸인 조용한 곳이었습니다. 마을 이장 김노인을 만나 제비각시 재단에 대해 물어보았습니다. 아, 그 재단 말이에요? 우리 할아버지 때부터 있었던 거라 정확한 유래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마을 사람들은 제비 신령이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준다고 믿어왔어요. 어디에 있나요? 마을 뒷산 중턱에 있어요. 안내해드릴까요? 20분 정도 산길을 올라가니 작은 돌무더기로 만들어진 재단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는 정말로 제비를 형상화한 작은 돌조각이 있었습니다. 저 조각을 자세히 봅시다. 도현이 돋보기를 꺼내 돌조각을 살펴보았습니다. 여기 뭔가 새겨져 있어요. 제비 조각의 밑면에 아주 작은 글씨들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이민회 흥부지처라고 되어 있네요. 서현이 글씨를 해독했습니다. 의민회 흥부지처. 의민회의 흥부지부라는 뜻일까요?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도현이 재단 주변을 더 자세히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여기 뭔가 이상해요. 재단 뒤편 바위에 작은 틈새가 있었습니다. 자연적으로 생긴 것이 아니라 인위적으로 만든 것 같았습니다.
손전등 좀 빌려주세요. 도현이 틈새 안을 비춰보았습니다. 뭔가 있어요. 조심스럽게 손을 넣어보니 작은 나무 상자가 나왔습니다. 상자는 나무로 만들어졌지만 촘촘하게 밀랍으로 코팅되어 있어 상태가 양호했습니다. 이걸 열어봐야겠어요. 상자를 여니 그 안에는 몇 장의 종이와 작은 장신구가 들어 있었습니다. 이 종이들 한문으로 되어 있네요. 서현이 종이를 들여다보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 장신구. 제비 문양이 새겨져 있어요. 장신구는 작은 은으로 만든 패였는데 박물관에서 본 것과 같은 제비 문양이 정교하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뒤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구세요? 도현이 돌아보았습니다. 3명의 남자들이 나타났습니다. 모두 검은 옷을 입고 있었고 표정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그 상자를 내려놓으세요. 그 중 한 명이 위협적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누구신데 그런 말씀을 하시죠? 도현이 당당하게 맞섰습니다. 그건 우리 것입니다. 증명할 수 있나요? 증명은 필요 없습니다. 그냥 두고 가세요. 남자들이 위협적으로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도현은 40여 년의 수사 경험으로 이런 상황에 익숙했습니다. 서현 씨, 상자를 가지고 먼저 마을로 내려가세요. 하지만 선생님은 괜찮아요. 빨리. 서현이 상자를 안고 산길을 뛰어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남자 중 둘이 그녀를 쫓아갔습니다. 할아버지, 순순히 협조하세요. 남은 남자가 도현에게 다가왔습니다. 젊은 친구, 나이가 많다고 만만하게 보면 안 돼. 도현이 갑자기 몸을 낮춰 남자의 다리를 걸었습니다. 남자가 균형을 잃고 넘어졌습니다. 어르신들을 우습게 봤군. 도현도 재빨리 산길을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마을에 도착했을 때 서현은 이미 이장에게 도움을 요청한 상태였습니다. 이상한 사람들이 우리를 쫓아와요. 뭐라고? 우리 마을에서? 이장이 마을 청년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곧 남자들이 산에서 내려왔지만 마을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것을 보고 그냥 돌아갔습니다. 저 사람들이 누구일까요? 서현이 숨을 고르며 물었습니다. 분명히 이 상자에 담긴 비밀을 숨기려는 사람들이야. 도현이 상자를 다시 살펴보며 말했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증거를 찾았어요. 이제 이 문서들을 해독해봐야겠어요. 서울로 돌아가는 길에 도현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누군가는 300년이 지난 지금도 이 비밀을 숨기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비밀은 생각보다 훨씬 큰 것일지도 모릅니다. 제5장 진실의 박씨. 서울로 돌아온 후 도현과 서현은 고문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상자에서 발견한 문서들을 해독했습니다. 놀라운 내용이네요. 전문가가 번역을 마친 후 말했습니다. 이 문서들은 의민회의 활동 기록입니다. 그리고 흥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담겨 있어요. 어떤 내용인가요? 도현이 긴장하며 물었습니다. 흥부의 실명은 김흥보였으며 의민회의 경기도 지부장이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는 부패한 관리들로부터 빼앗은 재물을 가난한 백성들에게 나누어주는 일을 했어요. 그럼 박 씨는? 여기에 자세히 나와 있어요. 박 씨는 실제로는 나무로 만든 특수한 상자였다. 그 안에는 부패 관리들로부터 압수한 금은 보화와 그들의 범죄를 증명하는 문서들이 들어 있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서현이 놀라며 말했습니다. 그럼 제비는? 의민회의 전달책이었던 것 같아요. 제비 문양의 패를 가진 자들이 비밀리에 재물을 운반했다고 나와 있거든요. 그렇다면 전래동화의 모든 내용이 실제 사건을 바탕으로 한 거였군요. 도현이 깊이 생각하며 말했습니다. 놀부는 어떻게 된 건가요? 여기에 따르면 놀부의 실명은 김놀보였고 흥보의 형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지역 관리들과 결탁해서 백성들을 괴롭히는 악덕 부자였어요. 그래서 의민회에서 그를 징벌했군요. 맞습니다. 놀보가 받은 벌이라는 것도 실제로는 의민회에서 그의 부정 재산을 몰수한 것이었어요. 그리고 그 재산도 가난한 백성들에게 분배되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전문가가 계속해서 문서를 해독했습니다.
여기 더 흥미로운 내용이 있어요. 의민에는 궁중 내부에도 협력자가 있어서 왕실의 불이한 재정 운용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궁중 내부에도? 서현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네. 당시 일부 궁중 관리들이 왕실 재산을 사적으로 유용하는 일이 있었는데 의민회가 이를 적발해서 되찾은 재물을 백성들에게 나누어 준 것 같아요. 그렇다면 흥부가 받은 금은보화는 원래 백성들의 것이었다는 뜻이네요. 도현이 정리했습니다. 며칠 후 모든 증거가 정리되었습니다. 박미영 교수와 함께 마지막 회의를 가졌습니다. 정말 놀라운 발견이었습니다. 박 교수가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흥부전이 단순한 권선징악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 의민회의 활동을 기록한 역사적 사실이었다니. 그런데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어요. 도현이 말했습니다. 박물관에서 도난당한 문서 말씀인가요? 네. 그리고 우리를 쫓아온 그 사람들의 정체도 밝혀야 해요. 바로 그때 서연이 노트북을 열며 말했습니다. 선생님, 인터넷 검색을 해보니까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뭔가요? 현재 그 마을 일대의 토지를 대부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김씨 성을 가진 대지주인데. 혹시? 네, 놀부의 후손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그 가문은 조선시대부터 현재까지 그 지역에서 큰 영향력을 유지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를 위협한 사람들은 놀부 가문의 후손들이거나 그들과 관련된 사람들일 거예요. 조상의 악행이 밝혀지는 것을 막으려고 한 거죠. 도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300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진실을 숨기려고 하는군요. 그날 저녁, 뜻밖의 전화가 왔습니다. 박물관의 김연구사였습니다. 좋은 소식이 있어요. 도난당한 문서를 찾았습니다. 정말요? 어디서요? 익명의 제보자가 박물관 정문에 놓고 갔어요. 아마 양심의 가책을 느낀 것 같아요. 문서에 손상은 없나요? 다행히 온전합니다. 그리고 문서 내용도 해독이 완료되었어요. 어떤 내용인가요? 의민회의 조직도와 활동 계획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어요. 특히 흥부 지부의 활동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일주일 후 모든 사실이 정리되어 학술 발표회가 열렸습니다. 도현과 서현, 박미영 교수가 함께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흥부전은 단순한 전래동화가 아니었습니다. 박 교수가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조선 후기 의민회라는 의적 조직의 실제 활동을 기록한 역사적 사실이었습니다. 청중들이 놀라며 웅성거렸습니다. 흥부는 실존 인물이었고 그가 받은 금은보화는 부패한 관리들로부터 되찾은 백성들의 재산이었습니다. 도현이 마이크를 이어받았습니다. 이번 조사를 통해 우리는 전래동화가 단순한 교훈담이 아니라 우리 조상들이 역사의 진실을 후세에 전하는 방법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권선징악이라는 구조를 통해 민중들은 의민회의 정의로운 활동을 기리고 부패한 권력자들을 비판했던 것입니다. 서현이 추가 설명했습니다. 특히 제비라는 소재는 단순한 상상이 아니라 의민회의 상징이자 실제 활동 방식을 은유한 것이었습니다. 제비가 철새라는 점에서 이들의 광범위한 네트워크를 상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발표회는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언론에서도 크게 다뤘고 학계에서는 전래동화 연구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했다고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반발도 있었습니다. 특히 그 지역의 몇몇 유력 가문들이 근거 없는 주장으로 조상을 모독한다며 항의했습니다. 한 달 후 도현의 사무실에서 마지막 정리가 이루어졌습니다. 정말 흥미로운 사건이었어요. 서현이 차를 마시며 말했습니다. 그래. 오랜만에 머리를 써서 해결한 사건이었어. 도현이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선생님, 이제 은퇴 계획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글쎄, 아직은 때가 아닌 것 같아. 왜요? 도현이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흥부와 놀부의 이야기는 단순한 교훈담이 아니었다. 그것은 권력과 탐욕,
그리고 민중의 바람이 얽혀 남겨진 미스터리였어. 그리고 이런 미스터리가 우리 전래동화에 얼마나 더 숨겨져 있을지 모르거든. 바로 그때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서현이 받았습니다. 네, 강도현 탐정사무소입니다. 잠시 후 서현이 전화를 끊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선생님, 새로운 의뢰가 들어왔어요. 어떤 의뢰? 선녀와 나무꾼 이야기와 관련된 의뢰래요. 어떤 산에서 이상한 옷가지가 발견되었다고 해요. 도현의 눈이 다시 번뜩였습니다. 선녀와 나무꾼. 네. 의뢰인은 그 옷가지가 실제 선녀의 것일 수도 있다고 생각한대요. 도현이 웃으며 일어났습니다. 서현 씨,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세상에는 밝혀야 할 전설이 너무 많잖아요. 맞아요, 선생님. 우리 조상들이 남긴 이야기들에는 분명 더 많은 비밀이 숨겨져 있을 거예요. 창밖으로 석양이 지고 있었습니다. 흥부의 박씨에 담긴 진실은 이제 역사의 한 페이지로 기록되었지만 아직도 풀어야 할 수수께끼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도현은 더 이상 은퇴를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전래동화 속에 숨겨진 진실들을 찾아내는 것, 그것이 바로 그의 새로운 사명이었습니다. 에필로그 6개월 후, 의민회와 관련된 유적들이 경기도 양평에 복원되었습니다. 제비각시 재단은 문화재로 지정되었고 흥부의 진짜 이야기를 알리는 작은 박물관도 세워졌습니다. 박물관 입구에는 이런 글귀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진정한 부는 남을 돕는 마음에서 나온다. 흥부는 단순한 동화 속 인물이 아니라 정의를 위해 싸운 실존 인물이었다. 그리고 그 아래에는 작은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이 진실을 밝혀낸 강도현 탐정과 윤서현, 박미영 교수에게 감사를 표합니다. 강도현은 여전히 현역 탐정으로 활동하며 전래동화 속 숨겨진 진실들을 찾아내는 전문가가 되었습니다. 그의 다음 목표는 선녀와 나무꾼의 비밀이었습니다. 제비가 물어다 준 박씨의 비밀은 이렇게 세상에 알려졌고 우리의 전래동화를 바라보는 시각도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것들은 단순한 교훈담이 아니라 우리 조상들이 남긴 소중한 역사 기록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정의와 진실을 추구하는 마음은 300년이 지난 지금도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흥부의 박씨는 이제 더 이상 마법의 박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정의로운 사람들이 불의에 맞서 싸운 증거이자 진실은 언젠가 반드시 밝혀진다는 희망의 상징이었습니다.